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이네요. 요즘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봄 내음도 좀 나는 것 같고요. 선인장의 속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요. 선인장 분갈이 시기는 대부분 봄입니다. 보통 4월이나 5월에 분갈이 하는 것이 선인장 적응에 좋고요. 뿌리 활착도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 시기를 지켜서 분갈이 하는 것이 내 선인장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성장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저는 영상을 올리느라 한 달 일찍 분갈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선인장의 속별로 분갈이를 하는 대로 모두 영상으로 올릴 거고요. 매번 설명을 올리기도 그러니까 브이로그처럼 때로는 영상만 올리기도 하겠습니다. 선인장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도구들을 이렇게 불로 소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즈에 알코올이나 가사나수소수를 묻혀서 닦아내신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병반 처리를 한 도구가 아니라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괜찮을 수는 있지만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우선 선인장을 뽑아 보겠습니다. 선인장의 외벽을 이렇게 분리시키고요. 화분을 두드려서 흙과 화분을 분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인장이 잘 빠져나오고요. 뿌리가 가득 찼지요. 이 선인장들은 성장을 많이 해서 화분에서 서로 선인장끼리 부딪혔던 아이들이에요. 겨울 동안 단수를 해서 쪼그라들어 있지요. 이렇게 손으로 뿌리에 있는 흙을 털고요. 손으로 잔뿌리는 좀 뜯어내도 됩니다. 그리고 굵은 주근은 놔두시고요. 아주 가는 뿌리들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선인장도 정리를 했죠. 이렇게 뽑고 잔뿌리는 좀 정리하고 이렇게 굵은 뿌리는 정리하지 마시고요. 잔뿌리 위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선인장이 스트레스 안 받고 분에 빨리 적응을 합니다. 예전에는 선인장 뿌리를 굉장히 짧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뿌리를 짧게 정리하는 것은 환경이 좋은 온실에서 가능한 거고요. 일반 가정에서는 잔뿌리만 정리하고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선인장이 적응하는 데 좋습니다. 선인장에 따라서는 이렇게 굵은 주근이 있는 선인장도 있고요. 이건 레프티아인데요. 레프티아는 이렇게 실근만 있어요. 오른쪽 아이는 술코 레프티아고요. 레프티아긴 하지만 둘의 뿌리는 이렇게 다릅니다. 에키노케레우스 속 선인장인데요. 이렇게 그냥 훑기만 하고 분에 올려도 되고요. 가위로 조금 더 잘라서 말린 다음에 분에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키노케레우스 속 선인장들은 대부분 저렇게 세근이고요. 김노칼리큐움 속 선인장인데요. 김노 속 선인장들은 대부분 주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주근은 건들지 마시고 이렇게 세근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근이 굵지 않으니까 물론 조금 잘라내셔도 되긴 합니다. 이 선인장은 보시면 이렇게 갈고리 가시가 있지요. 이렇게 갈고리 가시가 있는 선인장은 장갑을 낀 채로 만지면 장갑에 걸려서 가시가 빠져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신문지를 말아서 잡으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 정리를 하고요. 이 아이는 제가 타종으로 키운 아이입니다. 많이 성장을 했고요.
절대로 뺄 때도 손을 가운데를 대고 빼지 마세요. 손에 또 걸려요. 새로 머리를 이렇게 눌러서 빼시고요. 이 갈고리는 좀 약한 갈고리라 신문에 걸리진 않지만 갈고리 가시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문도 잡아당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술코입니다. 술코답게 뿌리가 굵고요. 요거는 자구를 떼어서 제가 옆에 심어 놓은 건데요. 자구에서 내린 뿌리는 잿뿌리라고 하는데요. 술코 선인장의 특징은 잿뿌리도 주근이 있어요. 그래서 술코 레프티아들은 실생과 잿뿌리의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씨를 뿌린 사람만 아는 거죠. 실생인 거는요. 그리고 이 선인장은 커팅해서 판매되는 거를 구입한 건데요. 뿌리가 처음엔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도 파종에서 키운 페로속입니다. 선인장의 뿌리에 상처가 났으니까 소독을 할 건데요. 저는 살균제를 이만큼 1리터에 넣어서 희석을 하는데요. 흰색 용기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수저를 넣어 볼게요. 요 정도의 탁하기로 희석을 했고요. 만약에 담그실 분들은 이거보다 조금 적게 희석을 해야 돼요. 보통 1000대1 정도 희석하는 게 좋은데요. 이거는 1000대1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거든요. 저는 담궈 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맑은 물에 한번 씻고요. 뿌리를 그 다음에 한번 흔들어서 이렇게 올려 놓고요. 선인장 한두 개만 분갈이 할 때는 미리 희석해 놓은 살균제를 뿌리에 스프레이로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버리는 농약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농약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가정에 있는 가산화수소수 있지요. 1리터의 병뚜껑 하나만큼 희석한 다음에 소독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용토를 한번 섞어 볼게요. 강모래인데요. 저는 선인장 용토로 강모래를 주 용토로 사용해요. 이렇게 2번 넣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곡토인데요. 이 저곡토는 제가 예전에 잘못 구입해서 너무 대립을 구입했는데요. 저곡토는 물에 젖으면 부서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립도 좀 괜찮습니다. 넣어도요. 펄라이트도 1 넣었고요. 그리고 훈탄도 조금 넣고 토양살충제입니다. 토양살충제가 없다면 계피가루를 좀 넣으셔도 돼요. 계피가루는 살균 소독에 효과도 있고 또 강충의 효과도 약간 있습니다. 저곡토가 없으시면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용토는 자신이 갖고 있는 용토와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넣는데요. 주 용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모래와 펄라이트를 강모래 2번 넣었고요. 펄라이트를 반 정도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용토를 섞었는데요. 그 나머지 용토는 있으신 분만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혼합해 놓으면 이것은 선인장 기본 용토입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대량으로 혼합해 놓고 분갈이 할 때마다 그 종에 맞게 조금씩 추가로 혼합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영상을 찍느라고 매번 혼합하느라고 이렇게 미리 혼합해 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키놉시스와 에키노케레우스 레부티아 위주로 분갈이를 하니까 이 아이들은 상토가 좀 필요해요. 우선은 상토를 하나를 넣을게요. 이렇게 하나를 넣으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선인장의 용토입니다. 보습력은 이 정도입니다.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은 어려우면 펄라이트를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예전에는 상토를 많이 섞지 않았는데요. 선인장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상토를 좀 섞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토 대신에 바특 같은 거를 혼합해도 되고요. 오늘은 오늘 분갈이하는 종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오늘 분갈이하는 애들은 상토를 더 넣습니다. 상토를 더 넣었으니까
아무래도 보습성이 너무 높아서 펄라이트도 조금 더 넣었고요. 아까 기본 용토랑 합해서 비율은 상토 2, 강모래 2, 펄라이트 1만큼 섞었고요. 나머지 여러가지 용토를 모두 혼합했습니다. 이 용토는 제가 에키놉시스 용토라고 할게요. 보통 로비비아나 대오안이나 단모안 용토 있죠. 그 용토로 저는 많이 사용하는 용토예요. 저는 바로 분갈이 하는 애들은 살균제를 하지 않고 깍지약을 뿌립니다. 물론 살균제 뿌려서 잠깐 말리고 또 이렇게 깍지약을 뿌려서 잠깐 말려도 되지만요. 저는 살균제를 하지 않고 이렇게 깍지약만 뿌려서 분갈이 해요. 원래는요. 특히 에퀴놉시스 같은 경우는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분갈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모안이나 로비비아 종류들이요. 분갈이 하겠습니다. 배수층을 만들고요. 오늘 조명을 좀 바꿨거든요. 적응을 못해서 영상 구석에서 분갈이를 했어요. 이것은 귀명각을 분갈이 할 건데요. 이웃님이 나눔해 주신 거예요. 배수층으로 아주 굵은 난석을 깔았고요. 화분이 크니까요. 그리고 흙을 좀 넣고요.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쏟았다가 다시 넣어서 난석이 흙에 막 섞여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용토 설명을 안 했는데요. 용신목 용토는 아까 그 용토가 아니고요. 저는 용토를 매번 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용토에다가 계속 섞어 나가는데 오늘은 분갈이를 많이 안 하고 좀 말리는 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그런데 용토를 많이 혼합해 놓았잖아요. 그 혼합한 용토에 강모래와 펄라이트 등을 더 넣어서 상토 비율을 20%로 낮춘 용토에 귀명각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마사를 넣고요. 건조할 선인장의 거치대를 만들 거예요. 종이컵의 아래를 이렇게 잘라서 통풍구멍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위에는 십자로 홈을 냅니다. 그리고 선인장이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이렇게 손으로 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선인장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선인장을 눕혀서 건조를 시키면 선인장의 생장점이 해를 향하기 때문에 비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건조 과정을 거쳐야 선인장이 삐뚤어지지 않고요. 살균제물이 마를 수 있도록 한나절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거치대에 올려놓는데요. 다른 방법은 화분이 작은 화분이면 작은 화분 위에 그대로 올려놓아도 되는데 큰 화분 위에 선인장을 올려놓을 경우는 이렇게 거치대를 만들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선인장도 빠지지 않고 통풍도 아주 잘 되겠지요. 그리고 작은 화분의 경우는 쓰러질 것 같으면 이렇게 무거운 돌 같은 거를 몇 개 넣어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쏙 빠지잖아요. 화분이 작다면 그냥 올려도 되고요. 신문을 말아서 이렇게 올려놓아도 돼요. 왼쪽은 아직 덜 말라서 말리는 과정이고요. 오른쪽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거치대를 만든 겁니다. 선인장이 뿌리 정리를 하고 건조 과정은 2주에서 3주 정도 갖는 것이 좋은데요. 선인장의 종에 따라서는 바로 심는 것이 좋은 선인장도 있어요. 그 선인장들은 나중에 또 소개할 거고요. 건조 과정을 거치는 게 처음에는 성장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서 뿌리가 활착되고 나서는 더 폭풍 성장을 하고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선인장이 꽃을 피우려고 꽃봉오리가 많이 생겼다면 꽃을 보신 다음에 바로 뽑아서 분갈이를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분갈이를 한 후에는 물은 일주일 정도 후에 화분의 3분의 1 위쪽이 젖도록 살짝만 주거나 낮은 저면을 해서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정통적인 분갈이법을
소개한 거고요. 작년에는 분갈이를 제가 많이 하지 않아서 올해는 분갈이할 선인장들이 엄청 많아요. 올해는 분갈이 영상이 굉장히 자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